안녕하세요. QBD GMP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식약처 고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별표 13, 적격성 평가와 밸리데이션 중에서 운송 검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식약처 고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이 2019년 6월 28일에 개정되면서 별표 13 적격성 평가와 밸리데이션의 운송 검증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운송 검증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운송 검증이 필수 항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물학적 제재 등은 대부분 냉장 등의 보관 조건이 있어서 운송할 때도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이미 운송 검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합성의약품의 경우 보관 조건이 실온인 경우가 많은데 운송 조건은 크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관 조건이 실온인 경우에 겨울에는 영하의 기온이, 여름에는 30도가 넘는 폭염이 보관 조건을 벗어납니다. 이것이 의약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관 조건을 만족하여 운송해야 합니다. 앞으로 규제 기관의 GMP 실사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운송 검증에 대한 고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운송 검증에 대한 내용은 이 가나 다라 4개 항의 것입니다. 내용이 매우 짧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8년 7월 1일에 개정된 픽스 GMP 가이드 Manufacturing Practice for Medicinal Products의 Annex 15 Qualification and Validation의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식약처 고시와 픽스 GMP 가이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운송 검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송 검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송 검증의 방법입니다. 가항을 보시면 운송 검증의 대상이 나옵니다. 운송 검증의 대상은 완제의약품, 임상시험용 의약품, 포장전 반제품 및 검체입니다. 운송 검증의 대상은 그렇고 이제 운송 검증의 방법이 소개됩니다. 의약품 품목 허가 사항, 승인된 표시 재료, 제품 표준서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 운송하거나 제조업자가 타당성을 입증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이에 대해 운송 검증을 합니다. 운송 검증 방법은 규정한 조건으로 운송하여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운송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어디일까요? 별표 13에는 나오지 않지만 Annex 15에는 From Manufacturing Sit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Manufacturing Site로부터 출하하여 첫 번째 고객에게까지 운송되는 것에 대해 운송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완제 의약품의 경우 출하품이 도매상이나 병원까지 이동에 대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임상시험 기간까지 이동에 대해, 포장 전 반제품은 자사 포장 공장 또는 타사 완제품 제조 공장까지 이동에 대해, 그리고 검체는 시험 기간까지 이동에 대해 운송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송이 있다면 그것은 매니팩처링 사이트가 아닌 해당 이송의 출발 사이트에 운송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고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이 도매상으로 이동한 후에 도매상이 소매상으로 판매를 위해 운송할 때 이 후자 것, 이것은 의약품 제조사의 책임이 아니며 이 고시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 여기 픽스 문서에도 나옵니다. 이 Question and Answer 다큐멘트에 보시면 API 제조사에서 완제 의약품 제조사로의 운송에 대해 검증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항에도 운송 검증의 방법이 나옵니다. 운송 검증은 계절적 또는 기타 변동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최소한 여름 그리고 겨울의 조건 하에서 운송 검증이 각각 실시되어야 합니다.
가항에도 운송 검증 방법이 나옵니다. 운송 검증을 위해 위험 평가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운송 지연이나 모니터링 장치 이상, 액화질소 충전, 제품 민감도, 그 외 운송 과정 중 변수 등을 고려하여 위험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WHO 문서에 나옵니다. 운송하는 의약품이 독성 물질이거나 방사성 물질 또는 화재나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안전하게 운송이 될 수 있도록 보관 장치나 운송 장치가 필요하고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위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또 같은 WHO 문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약의 경우에는 안전과 보안에 적합하게 운반되고 보관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위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품이나 회수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구분이 되도록 운송되어야 합니다.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포장자재나 운반 용기에 의한 영향, 그리고 밀봉에 대해서도 위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밀봉은 누출과 보안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하며 운송 중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용이 기록되고 보고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운송 시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문서가 또 함께 운송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예로서 MSDS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송에 대한 위험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인 라항을 보시면 운송 밸리데이션이 가능하다면 운송 밸리데이션을 하고 운송 밸리데이션을 할 수 없다면 운송 시 지속적으로 모든 중요 환경 조건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픽스 Q&A 문서에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렇게 모니터링 되는 온습도는 관리되어야 합니다. 모니터링 되고 기록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온도 컨트롤 센서의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이고 센서는 교정되어야 합니다. 모니터링 센서의 정확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이고 센서는 교정되어야 합니다. 모니터링 센서는 최악 온도 조건을 모니터링 하도록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최악의 위치에 모니터링 센서를 위치시킵니다. 각 센서는 최소한 1시간에 6번 측정 및 기록을 하고 데이터는 저장되며 문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습도 센서의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이며 센서는 교정되어야 합니다. 센서는 최악의 습도 조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센서는 문 열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위치시킵니다. 습도 센서는 최소한 1시간에 6번을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데이터는 저장되고 문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습도 알람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점검해야 합니다. 누출이 있을 경우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청소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운송 차량이나 용기의 내부는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온도, 습도가 관리되고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위험물, 예를 들면 방사성, 독성, 화재, 압축 공기에 적합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또 마약을 취급한다면 마약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고에 대비해 누출, 반품, 적합한 용기, 기록 및 보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운송 내부는 청결하고 건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송자와 운송품에 대한 정보가 있는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온도 및 습도 모니터링을 위해 컨트롤 센서와 모니터링 센서의 정확성과 교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 그리고 온습도 알람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 운송 검증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오늘 운송 검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